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우리 현재 국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중에서 장동혁 후보 대상으로 보수 자유우파 유튜버들이 뭉쳐가지고 장동혁 후보에게 듣는다 이런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아니 국힘 후보가 전한길 앞에서 면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것은 전한길에 대한 과대평가고 전한길이 아니라 이렇게 보다시피 오늘은 첫 번째 자리여서 고성국 TV에 와서 강용석 그리고 성창경 전한길 이런 패널로 참여해서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은 처음이거든요. 보수 우파 또는 자유우파 연합 토론이죠. 근데 아까 그 장동혁 후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처음이지고 기존 언론에서는 뭐라 했지만은 이거는 유튜브의 관훈클럽 토론회다. 유튜버들의 관훈클럽 토론회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자리였지만은 다들 고수거든요. 뭐 고승국 박사님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뭐 국회의원하고도 남을 기회도 많았지 않습니까? 성창경 그리고 강용석 제가 좀 부족하죠. 재능이 부족한데 이런 훌륭한 분들 앞두고 앞에다가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유튜브에 대한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로 이미 트럼프 정부도 CNN 빠져 오히려 앞자리에다가 이제 이렇게 유튜버들 참여시키고 실제로 우리 유튜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뉴미디어가 대한민국이나 세계 여론을 주도하는 주체로 바뀌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열렸고 장동혁 후보와 김문수 후보에 대해 요청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뭐 조금 불편한지 언론에서 뭐라 하니까 연기를 시켰어요. 반면에 장동혁 후보는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언론에서 원래 그렇게 뭘 안 했으면은 자기도 지방의 그 바쁜 일정 때문에 연기하려고 했는데 언론에서 오히려 이 토론회를 뭐라 하니까 정면 돌파하겠다고 오히려 그대로 일정대로 오늘 이제 첫 번째 토론을 했는데 우리가 민감해하고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다 물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윤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 하셨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은 윤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고 또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또는 반대편에서 너무 인권 유린 이런 것도 아니라 적법하게 따라서 대우가 이루어진다. 그런 원칙든지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윤의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직무 복귀하는 그걸 넘어가지고 윤의견 주장하는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 그것에 대해서 계승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 하셨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바로 그러면 당장 윤석열 대통령 당신 판사 지냈고 변호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에 면회갈 생각 없느냐 물으니까 저는 못 가지 않습니까? 현재 조은석 특검팀에서 가족과 변호인 외에는 일반인의 접견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장동혁 후보가 말씀하시기를 본인도 변호사 맞지만 현재는 국회의원 신분이고 변호사 이렇게 등록이 안 돼 있대요, 아직은.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당장 불가능하고 다만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 면회 접견하겠다라고 답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민감해하는 주제로 제가 물었던 게 또 거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환길 하면 자꾸 또 기존에는 좌파 언론과 민주당에서 거구 프레임 씌우더니만 지금 국힘 안에서도 일부 윤희숙이나 김용태나 또는 한동훈 그리고 그 친한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전환길이 거구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말이 되는 소리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단지 그거는 불편해하거나 그냥 프레임 씌우는 것에 불과하고 그렇게 해서 장동혁 후보도 역시 거구 소리 듣거든요. 왜 이런 유튜브에 출연한다고 해가지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장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본인이 이 거구 50% 이상 지지를 얻어가지고 당대표가 되었는데, 거기에도 거구몰이 하게 되면 그 반대편의 사람이 오히려 나가라. 불편할 거 있냐. 나가라는 이야기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민감한 주제로 물었던 게, 친한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거든요.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이재명과 민주당 아니냐. 따라서 107석, 국힘 107석 똘똘 뭉쳐가지고 야당이 현재 그 장기 집권하기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면은 200석 넘으면은 오케이 찬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결을 막기 위해서, 개헌을 막기 위해서 107석은 똘똘 뭉쳐야 된다. 라고 김문수 후보는 무조건 뭉치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장동혁 후보는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니까 선명하더라고요.
그거는 제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이 107명의 의원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107석 안에 친한파라 분류되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국힘의 당론을 어기고 민주당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고, 또 국힘의 당론을 어기고 민주당 손잡고 윤석열 내란 특검에 찬성해버렸잖아요. 따라서 그 친한파들이라 이끄는 흔히 위장 우파죠. 보수 위장인데요. 위장 우파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그 친한파들은 국힘 안에서 그냥 우리 뭉치자 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 개헌에 대해서도 우리 찬반 투표한다면은 분명히 또 민주당 손잡고 개헌에도 찬성할 인간들 아니냐. 따라서 차라리 그런 어차피 있어도 내부 총질할 사람이니까 나갈 사람 나가라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건 굉장히 선명하고도 쉽지 않거든요. 왜? 친한파들이 현재 조경태도 그렇고 지금 당대표 후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진우도 그렇고, 그래서 선명하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물었던 게 뭐냐면은 질문이 오갔던 게 청년 조직 어떻게 할 거냐 해서 현재 제가 한국 청년 지도자 아카데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을, 우파 청년들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국힘 차원에서 교육시키고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니까, 이거는 바로 마찬가지로 국힘 안에서 청년 정치학교를 만들어서 다 수용하겠대요. 그래서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이들에게 다음에 의원,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또는 기초자치단체 있잖아.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좀 민감했던 게 관세에 대해서. 자, 관세를 좀 오늘입니다. 오늘 7월 31일 아닙니까? 내일 8월 1일 앞두고 하루 앞두고 오늘 이제 아침에 속보로 떴죠. 그래서 뉴스에 나온 특히 두 가지가 나왔죠. 처음에 25% 부과하겠다고 이제 통보해 놨다가 관세에 대한 매기는 15%로 내려왔죠. 따라서 느낌은 일본도 15% 아니냐. 따라서 우리도 15%니까 다행이다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디테일하면 디테일함에 뭐가 있죠? 디테일하면 모든 승부가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악마는 디테일함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말씀처럼 겉으로는 15%이지만 실제로 뚜껑 열고 보면은, 여러분, 원래 일본은 관세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관세가 없었어요. 왜?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따라서 일본은 25%에서 12.5%, 그래, 25%였다 15% 됐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빵에서 15%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 이래요. 따라서 우리는요, 일본보다 훨씬 더 불리해졌다. 이렇게 숫자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다급하니까 한국협상단에서 15% 맞춰달라, 15% 맞춰달라 했고, 미국 입장에서는, 알았어. 너희들이 우리 15% 맞춰주는 대신에 속을 다 가져가 버린 거죠. 명분을 추구하는 대신에 미국은 실리를 챙겼고, 우리 실리를 다 잃었다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투자입니다. 얼마 투자하게 되는지 아세요? 와, 충격이죠. 3,500억 불. 3,500억 불 하면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한 500조, 480조, 500조 가까이 되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니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시겠죠? 그 500조 가까운 3,500억 불을 미국에 투자를 해야 돼요. 돈을 갖다 줘야 된다니까요. 그 돈을 트럼프가 어떤 데 쓰는지도 아무것도 아직 안 밝혀진 게 없어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크냐 하면은 3,500억 불 했죠? EU는 6천억 불이야. 뭐라고요? 자, 미국에 대해서 투자를 해라. 미국 트럼프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우리는 3,500억 불 투자하고 EU는 얼마? 6천억 불. 그러면 EU가 많잖아, 우리보다는. 그죠? 그런데 여러분, EU는 27개국이야. 27개 국가에서 합쳐서 미국에 6천억 불을 투자한다면 우리는 혼자서 3,500억 불을 투자해야 돼. 이것은요, 트럼프 돈 잔치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 거야. 왜냐면 EU가 6천억 이제 투자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6천억까지 아니더라도 적어도 300억 불 정도. 예를 들면은, 또는 600억 불에 10분의 1 정도만 돼도 괜찮을 건데 우리는 3,500억 불이야. 거의 절반 이상이야. EU 전체. 그래서 저는, 이것은 다급한 이재명 정권이 지금 현재, 15%라는 있잖아요. 다급하니까, 협상이 안 되니까 15% 명목상으로 얻은 대신에 그 명목 때문에 실제로는 모든 이 돈 다 그냥 쉽게 말해 간과 쓸개 다 내준 우리나라 현재 저는 이 관세협정은 관세 참사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관세 참사고, 그리고 또 이재명이 뭘 원했죠? 지금까지 이재명 정권 탄생한 지 60일 가까이 돼 가는데 패싱 당했잖아요. 그죠? 엉망인 국가로 돼 있잖아, 지금. 그런데 이재명은 뭘 원했습니까?
부디 미국이요 나를 합법적인 대통령 인정해 달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약속했죠. 알았다. 2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 하자. 들어준 거예요. 대신에 트럼프는 또다시 우리는 포켓에 많은 돈을 준비해 가든지 준비해 가야 돼요. 왜? 우리 원하는 거 두 개 들어줬잖아요. 뭐라고요? 첫째는 일본과 똑같은 15%에 맞춰달라. 두 번째, 이재명 정권을 인정해달라 해서 한미 정상회담 어디 냈죠? 이걸 챙기는 대가로 트럼프 장사꾼이잖아요. 트럼프한테 미국한테 우리는 다 다 내준 거야. 간까지 다 빼준 거야. 그래서 지금 3,500불 그거 어떻게 구할 건데 3,500불 투자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에요. 세금 폭탄이 매겨질 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그 이재명이 돈 3,500불이 어디 있어요? 민주당 3,500불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에 투자해야 되는데 미국에다가 3,500불 갖다 줘야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돈이 480조, 거의 500조 가까운 돈이잖아요. 그리고 더 추가로 앞으로 또 내줄 게 많다. 이래서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봐라. 드디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인정받은 거 아니냐.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됐다. 두 번째 15% 일본과 맞췄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면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관세 폭탄이 되고 관세 참사가 일어났다. 이게 맞잖아요. 만약 민주당에서 이걸 보고 불필요하다면 반박 한번 해보세요. 숫자로 말하자. 숫자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국민들께 전달하고 싶고요. 그 이야기가 아까 토론에서 또 아주 오늘 핫 뉴스다 보니까 그 토론 주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물으니까 장동혁 의원은 싸우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은 이제 싸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공천에서 배제하자. 싸운 사람들이 대접받아야 되지 않냐. 이재명과 싸우고 민주당과 싸워야 돼. 왜? 야당이잖아 지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공천에 우선권을 좀 주겠다. 이런 주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 이야기 했거든요. 감사 두 가지 감사하고 하나는 부탁했는데 첫 번째 감사는 우리 청년들 저도 저 한국 청년 지도자 아카데미 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은 국힘 안에서도 받아줄 수 있다. 그래서 청년 지도자 학교에서 이걸 국힘 받아주는 것은 청년들에게 자유우파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희망을 주는 거잖아. 그게 정말 감사했고 두 번째는 유튜버들 이미 새로운 뉴미디어로서 대한민국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게 유튜버들인데 이 유튜브에 대해서 인정하고 제일 먼저 토론에 나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 부탁한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우리 유튜버들이 아시다시피 좌파 유튜버들은 너무나 왜곡 보도하고 치명적인 이런 이상한 프로들도 제재가 없는데 우파 유튜버들은 현재 수익 창출이 중단되고 그 계정 폭파된 유튜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당 차원에서 국힘 차원에서 이런 보수 유튜버들에 대해서 단체로 보호해줄 조치를 공동 대응해 줄 수 있냐 하니까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부탁을 바로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후보 참모들이 있다면 장동혁 후보처럼 정면 돌파하세요. 예? 다른 언론에서는 뭐 재난기란데 면접받으러 가냐? 그런데 머뭇거리면 안 되지. 나와서 PR하고 홍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진실을 알리는 기회를 왜 그걸 마다하는데요? 저는 급격이라 생각해요. 만약 빠진다면. 그 장동혁 후보는 여하튼 제가 주장했던 부정선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부정선거는 뭐냐면은 현재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깨보자 하는데 장동혁 후보는 사전투표 없앤다. 그리고 당일 투표를 늘리겠다는 거 원래 약속했었다. 그리고 당 안에서도 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 대만식 사전투표 있잖아. 대만식 판장승 가듯이 하겠다. 이걸 장기적으로 이야기하겠고요. 그리고 부실 관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개선하자. 직접 목소리를 내겠대요. 지금까지 국힘은 어땠는지 아세요? 국힘은 민주당하고 똑같이 부정성만 나오면 업무론이라 해서 우리가 금기시 했잖아요. 그걸 정면 돌파해야죠. 아니 말이 돼요?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회피하는 후보 있으면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봐요. 부정선거 업무론이라 떠들지만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부정선거가 업무론이라면 공정선거도 업무론이잖아요. 한 번 더 말할까요? 부정선거 업무론이라면 공정선거도 업무론이잖아. 왜? 공정선거 했는지 아닌지 깨봐야 되잖아. 부정선거 했는지 아닌지 깨봐야 될 거 아니야. 깨보면 될 거 아니야. 공정선거 맞는지 부정선거 맞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면 돌파에 관련된 장동혁 후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것은 지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실 관리라든가 선관위의 개선 문제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목소리를 내주셨고, 그리고 거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뭔 거구냐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셨고, 친한파에 대해서도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 기억나고요. 그리고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저와 똑같은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가 요구하는 우리가 원했던 게 바로 대통령에 대한 정통성, 인정 좀 해달라, 패싱하지 말고 인정해주는 대신으로 돈 갖다 바치라, 이거 아닙니까, 트럼프는. 그리고 관세 15%를 일본하고 껍데기를 똑같이 해놓고 속으로는 다 갖다 바쳐야 되는, 무려 투자를 3,500억이나 투자해야 돼요. 유럽은 27개국 합쳐서 6천억 불인데 우리는 혼자서 3,500불이니까 이거는요, 관세 참사이자 저는 외교 참사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 주제에 대해서 오늘 비록 1시간 딱이었지만 허심탄회하게 잘 진행된 것 같고, 혹시나 금방 제가 드린 이 브리핑 외에도 오늘 토론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환길 뉴스의 라이브 방송에 보시면은 1시간짜리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서 또 공감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향후에 이제 뭐 김문수 후보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끊지 말라고. 왜 급쟁입니까? 저 김문수 보니까 진짜 따지고 싶고 참모한테 따지고 싶어요. 만약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만약 참모들이 보수 유튜버들에 대해서 기성을 내 것이 미디어에서 뭐 전환길 면접 보러 가느냐 이런 데 프레임 짜여가지고 피한다면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떳떳하고 나오면 더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유튜버들 무시하는 거잖아요. 안철수가 그랬거든요. 안철수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유튜버 비하 발언했죠. 전환길에 국힘에 입당했다니까 아니 이런 한국사 유튜버들도 입당시키고 되겠냐 이러던데, 아니 안철수 의원은 두고 이거는 레전드가 될 겁니다. 유튜버 비하 발언이죠. 아니 안철수 의원처럼 의사가 되고 사업에서 돈 많이 벌어야 국힘에 입당할 수 있습니까? 에? 유튜버들이 그렇게 만만한가 모르겠네요. 진짜 그는 비하 발언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안철수 후보가 나중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국힘 안에도 마찬가지 전환기 출당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하튼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은 민주당과 이재명과 싸워야 되잖아요. 야당으로서. 그런 주제 메시지도 선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우리 장동혁 후보께 감사드리고 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 라이브 영상에 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가 파이팅!